네,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2여 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서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2,7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나선 승부수입니다. 자, 셀트리온 추가 하반기에 이제 좀 괜찮을지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장에서요. 셀트리온이 14만 8,300원에 거래를 네. 마감했습니다. 네. 사실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도 전일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에는 뭐 고점 40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대 주가가 영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 부진에 대한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죠. 뭐 서정진 회장이 3월 달에 복귀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다 할 호재거리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들이 그 실현되는 상황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의 침체가 주도를 했던 것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기관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셀트리온 자체만 보면 셀트리온의 주력 상품의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뭐 렘주마라든지 팔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뭐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 말합니다. 요게 이제 워낙 이 큰 매출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2020년 기준 매출이 207억 달러예요. 25조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7월 달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셀트리온이 그 유플레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판매 시장 자체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은 그 사보험사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사보험사가 일종의 의약품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목록에 리스트를 올려줘야 사실은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고 처방이 되는 건데, 시장의 악재 하나는 뭐 지난달에 이 사보험사인 한 곳이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레라마를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시장의 악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주가 부진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아니 사보험사가 거기 한 곳만은 아니다. 빅3 사보험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체 80%를 차지해서 아직 거기는 추진 중이고, 특히 공보험 쪽도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박스권에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주가가 한 번 더 좀 추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는 이 장내 매수, 즉 주식을 좀 사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주주 환원을 위한 건지, 여러 나중에 이제 자사주의 마법을 좀 부리려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죠, 자사주가. 사실 작년에도 꽤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700 정도 했고, 올해도 2,700 했는데, 바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순수한 의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의도 있다면 소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에서는 계속 주주가치 제고다. 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데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항상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 매출. 셀트리온이 만들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팔어? 라는 가상 매출이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이 경영권 승계도 전혀 좀 되지 않고 있어요. 지분이 아직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3사 합병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3사 M&A 합병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자사주의 인적 분할했을 때 부활, 자사주의 부활입니다. 이게 또 하나 맞물리는 게, 뭐 최근에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사실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그 같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그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게 더 이상 자사주의 마법을 못 부리게끔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걸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싶은 그룹들은 굉장히 재바른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특히 이 자사주는 취득 완료 이후에 그 1개월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맹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8월쯤에는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3사 합병을 진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승경쟁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지난 3월 달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자는 주주들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소각을 통해 주가를 소폭 오르는 것보다 주식 swap 방식으로 인수합병하는 게 훨씬 더 회사에 더 큰 이득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자사주를 통한 M&A를 통해서 3사 합병 이루어질 것 같고, 현행증권거래법에서는 취득 후에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기업이 이 의결권을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돈 좀 벌어보자고 해서 의결권을 좀 살려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7월까지 자사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6개월 후, 빠르면 1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는 합병이 아마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주가에는 호재죠. 네, 이제 일단 기념권이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어떤 자사주를 통하건 어떻게 하든 이 3사 합병이 진행되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호재가 분명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모멘텀들이 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아까 주셨지만은 보험 미등재 관련해서 악재들 나오면서 급락이 또 네. 있었고, 네. 또 관련된 우려들이 굉장히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마케팅에서 그 이전의 셀트리온,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의 셀트리온은 다 간접 판매였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그렇죠. 그쪽 유통망을 통해서 했는데 2019년, 2020년을 접어들면서 셀트리온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현지 법인을 다 두고 직접 판매에 나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럽 쪽에 요게 2020년에 램시마를 필두로 직접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지금 약간 홀딩돼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에서 그 방금처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본격 판매되기 전에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호재거리는 뭐냐면 이 직접 판매에 대한 수익이 얼마큼 돌아올 것이냐입니다. 그게 돌아온다면 저는 3분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램시마 같은 경우는 보면 직판 체제 이후에 그 점유율이 50%가 올라갔거든요. 그 유럽의 주요 5개국에서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시장이 좀 안착하고 있어요. 요 안착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게 한 3분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유럽에서 통했다면 아마 미국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했을 때의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셀트리온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측면에서 직접 판매 구축에 대한 영업이익 곡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 두 번째는 7월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특허가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얼만큼 또 신약 점유율이 올라갈지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 개편 세 가지가 이제 호재거리면 호재거리 될 수가 있죠. 네, 큰 모멘텀들이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네. 사실 지금 경제 매크로 상황 자체는 고금리인 상황, 그리고 경제 그렇죠. 사이클상 네. 제약바이오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러다 보시나요? 보니까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오랫동안 쉬었고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 성장주, 우리 한국의 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어디냐 했을 때 최근에 뭐 배터리, 2차, 엔터, 뭐 의료기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반해서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오는 부분은 다 금리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좀 실적을 체크해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도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약간의 트리거 아니면 약간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소외되어 있고 어쩌면 셀트리온 그룹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벤트로 주가가 좀 움직여준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좀 그 안에 모멘텀으로만 좀 소멸될지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매크로하게 좀 보면 저는 요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뭐 그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성장률 조금만 있어도 확 뜨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유동성이 한계인 상황에서의 최근의 패턴들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 잠 떴어요. 그 패턴이 다음에도 그냥 소부장 한번 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달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았죠. 네. 예. 고전에 이제 소부장, 바이오가 하반기 이런 그 사이클상에 한번 들어오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선 보면 일단 전통 B5도 봐도 네. 2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평균 한 매출은 한 12% 정도, 영업이익 한 7% 정도 다 상승한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빅5 자체가.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작년 그 2분기가 1분기 역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뭐 우리가 4일날 화이자로부터 그랬죠. 큰 계약이 있으면서 이미 수주액을 차온 상태고 그 외에 이제 한미약품도 2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요. 종근당도 한 8%, 대웅제약도 매출이 한 4, 5%,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빅5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을 보면 매크로하게 보면 한정된 유동성에서 이렇게 한 번씩 찍고 가는 타이밍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봐도 제약 바이오가 이미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간밤에 화이자에 이어서 노바티스 네. CMO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수주 2조 원 돌파를 네.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첫 2조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바이오, 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또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분까지 좀 다뤄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아이투자 아이디어 주신 박주근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